어느 특정 지역만 집값이 높게 상승되는 게 아니라 아파트 상승률은 똑같이 대입되면서 상승이 된다는 걸 반드시 김포 집값이 강서구 집값보다 더 높게 상승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정상적인 겁니까? 이건 완전히 비정상적인 거죠.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라고 본다면 불리할 가능성이 더 크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4857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김포에 투자 중인데 이번에 서울로 편입한다고 하네요. 그럼 시세가 어떻게 바뀔까요? 집값에 영향이 클까요? 다른 분들 보면 다 하나같이 말을 맞췄는지 똑같은 얘기뿐이라 대표님의 시각은 아예 다를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대표님은 부동산의 빛입니다. 장기동 2편한 세상 캐널시티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국민의힘에서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해서 제정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 김포시 아파트를 보유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만약에 혹여나 서울로 편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집값의 향방은 어떻게 변화될지 궁금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지금 우선적으로 경기도 김포시만 독단적으로 상승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김포시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이 되려면 경기도 지역 일대 아파트들이 함께 상승이 돼야만 하고, 또 경기도만 상승되는 게 아니라 경기도와 인접되어 있는 인천과 서울 지역에 있는 아파트도 함께 상승이 돼야만 합니다. 따라서 혹여나 만약에 편입이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집값이 상승될 수는 있겠지만 그 상승된 금액은 혹여나 단독적인 독단적인 김포시의 아파트 가격만 상승이 된다면 그건 거품이다. 그리고 그 거품이 생기는 시점에서는 엄청난 낙폭을 키우면서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집값이 폭발적으로 상승이 되었다 가정한다면 그 시점엔 반드시 매도 타이밍을 잡아주셔야 되고, 매수하는 입장에선 그 시기에 매수하시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뒤에 판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김포시 장기동에 위치하고 있는 2편한 세상 캐널시티 아파트를 보유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김포시는 경기도 지역에서도 경기 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경기도 외곽 지역에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근데 지금 현재 이 입법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다석을 차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반대를 한다면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총선이 끝난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또 다석을 차지하게 된다고 한다면 또 충분히 추진은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앞으로 총선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제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편입이 된다 안 된다 답변 드리기는 어렵지만 편입되기는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서울로 편입이 된다면 요 경기도 김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집값에 영향이 어떻게 미칠지에 대한 부분에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첫 번째, 아파트에 있어서 아파트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는 이 아파트 상승률이 가격에 전부 다 대입이 됩니다. 이 아파트 상승률은 지역과 무관하게 어느 특정 지역만 집값이 상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전 지역이 집값이 동시적으로 다 상승이 되지만 시차를 두면서 상승이 됩니다. 다만 상승률은 똑같이 대입이 되는 구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평형별로 저 상승률은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이게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여러분들 접근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 예컨대 A라는 김포에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파트도 2017년식인데 대다수의 김포 신축 아파트들, 자, 이 아파트 기준에서 만약에 따져본다면 매매 시세가 5억짜리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집값이 상승이 됐습니다. 집값이 10억으로 상승이 되었대요. 또 반대로
B라는 서울 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강서구 지역, 강서구 지역 일대의 화곡동 지역을 예시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곡동에 한 10년 차 정도 되는 아파트들, 그 아파트들이 원래 7억짜리 아파트였는데 이 아파트가 집값이 상승하면서 14억으로 상승이 되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대다수의 모든 분들이 당연히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아파트가 더 많이 상승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 아파트는 10억이고 강서구 아파트는 14억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서구 아파트가 더 많이 상승된 거죠. 자, 근데 가격 차이를 보게 되면 가격 차이, 기존에는 김포는 5억이었고 강서구는 7억이었습니다. 따라서 원래는 2억 정도 차이가 났던 상황인데 집값이 상승되다 보니까 요 2억 차이가 났던 게 4억이나 차이가 난 겁니다. 따라서 가격 차이 부분만 보더라도 강서구 아파트가 더 많이 상승된 거다, 이렇게 착각하시고 체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김포 아파트는 5억짜리가 10억으로 상승이 되어서 100% 상승이 된 거고, 강서구 아파트도 7억짜리가 14억으로 상승이 되어서 똑같이 100% 상승이 된 겁니다. 따라서 어느 특정 지역만 집값이 높게 상승되는 게 아니라 아파트 상승률은 똑같이 대입되면서 상승이 된다는 걸 반드시 기본 전제로 깔고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자, 만약에 김포 집값이 강서구 집값보다 더 높게 상승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정상적인 겁니까? 이 A와 B 아파트를 기본 전제로 깔았을 때 어느 지역이 더 대장 지역으로 보여집니까? 당연히 서울의 강서구 지역이 김포시보다 훨씬 더 대장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죠. 그러면 강서구 집값이 100% 상승했는데 혹여나 만약에 김포 집값이 서울로 편입이 돼서 서울 외곽 지역에 있는 아파트만큼 14억으로 상승이 된 겁니다. 이렇다면 몇 퍼센트 상승된 겁니까? 약 180% 상승된 겁니다. 이건 완전히 비정상적인 거죠. 따라서 김포 집값이 14억에 강서구 집값도 14억이라고 한다면 이 아파트는 약 4억 정도가 거품이 낀 거죠. 거품이. 이런 지역들도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GTX의 개발 이슈 때문에 집값이 상승된 지역들, 예컨대 송도 지역 또는 뭐 인덕원 주변 지역 일대들, 그런 지역들도 이런 개발 이슈 때문에 기본 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보다 더 많이 상승폭이 커서 이렇게 거품이 잔뜩 껴서 올라간 아파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집값이 다시 하락한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강서구 집값이 약 정고점 대비 30% 하락했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집값은 14억에서 10억까지 집값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김포에 있는 아파트도 마찬가지 14억짜리가 30% 하락한다면 똑같이 10억 정도 하락했겠네요. 이렇게 하락할까요? 아닙니다. 이 아파트의 정상적 상승은 원래 10억이 나와야 정상적인 상승이었던 겁니다. 대장 아파트보다 더 높게 상승될 리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 아파트는 원래 정상적 가격은 10억이었는데 그렇다면 이 10억의 30%가 하락된 7억까지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개발 이슈가 부각된 예컨대 재건축 같은 또는 뭐 여러 가지 교통에 대한 교통망 확충으로 개발 이슈가 집값에 반영된 지역들, 그런 지역들은 거품이 잔뜩 껴서 집값이 하락할 때 엄청난 낙폭을 키우면서 집값이 폭락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따라서 만약에 매도를 계획하는 분들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집값이 만약에 서울로 편입이 돼서 이게 14억으로 서울 외곽 지역과 집값이 동일해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매도 타이밍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아, 집값이 계속 상승되니까 장기적으로 본다면
계속 집값이 더 큰 폭으로 상승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끝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이 지역 일대의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10억짜리인데 이게 거품이 잔뜩 껴서 14억으로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세 오판으로 해서 미스가 나는 겁니다. 따라서 집값이 하락할 때는 큰 폭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거품이 잔뜩 꼈을 때는 반드시 매도 타이밍을 잡아주셔야 되고, 또 매수자 입장에선 이렇게 잔뜩 거품이 낀 아파트를 매수하시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매수인, 매도인에 따라 답변은 다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자,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두 번째, 서울에 있는 외곽 지역에 있는 아파트와 이걸 대비해서 봤을 때 김포의 경쟁력은 낮다. 낮을 수밖에 없다. 자, A라는 김포에 있는 아파트가 있고 B라는 서울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강서구에 있는 화곡동에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대다수의 분들, 수요층들이 김포시장, 김포의 아파트로 수요가 유입되는 이유가 뭡니까? 서울에 비하면 집값이 현저히 저렴하기 때문에 수요가 급증했던 거죠. 근데 요 10억짜리가 14억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김포로 들어갔는데 이게 똑같이 14억으로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이탈합니다. 그리고 풍선 효과가 나면서 오히려 강서구 지역 일대로 수요가 더 크게 유입될 가능성이 있죠. 자, 도시 지역적 입지로 봤을 때 우선적으로 교통망뿐만 아니라 일자리 면에서 서울 아무리 외곽 지역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서울의 외곽 지역과 경기도는 다르다. 특히 김포시는 배드타운이죠. 일자리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김포 시민들의 일자리는 전부 다 서울이죠. 근데 서울 직장 출퇴근하는 데 있어서 교통망이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다. 경기도 김포시의 인구수 대비해서 봤을 때 서울로 들어오는 교통망을 보면 버스 같은 경우에 1시간 걸립니다. 1시간. 그뿐만 아니라 2량짜리 경전철이 있죠. 인구수 대비 너무나도 현저히 교통망이 부족하다.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5호선 연장 또는 뭐 GTX-D에서 저기 장기동, 장기역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뭐 검단, 그리고 뭐 계양, 인천 계양, 부천 3기 신도시 대장지역, 그리고 GTX-B 노선인 부천 종합운동장역과 연계되게끔 D 노선을 연장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뭐 예타가 통과되었나요? 아무것도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먼 장기적인 플랜에 그런 이슈가 있는 것뿐이지 지금 현실적인 대안은 교통망이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이다. 그런 반면에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냥 바로 인근이 다 일자리입니다. 그냥 집 바로 앞에서 버스만 타면 5분 10분이면 바로 마곡지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가깝죠. 따라서 강서구와 김포시가 집값이 현저히 만약에 편입이 돼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면 오히려 김포시의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컨대 고양시 지역 일대로 넘어가거나 또는 이런 강서구, 서울로 오히려 다시 회귀하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김포시의 집값이 또 나중에 다시 또 재차 하락할 수 있는, 또 집값이 하락한다면 어떻게 돼요? 거품이 잔뜩 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엄청난 낙폭을 키우면서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서울로 편입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라고 본다면 오히려 불리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리고 독단적으로 집값이 상승될 수는 없다. 지역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아파트가 상승률에만큼 상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장지역, 대장주가 상승한 만큼 상승되는 거지 그 대장주, 대장 아파트보다 더 높게 상승될 수는 없다. 만약에 높게 상승이 된다면 그건 전부 다 거품이고 그 거품은 집값이 하락할 때 엄청난 낙폭을 키우면서
거품이 꺼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김포시의 전망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